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세월이라는 건요 폭군입니다. 세월이라는 폭군에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을 막으면 터지기 댐으로 막고 합니다. 근데 그거 지진 나면 소용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의 변화 따라서 상황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 인류를 뒤덮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인류는 말이죠. 라마르크 용불용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우리 인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어떤 시장을 창출해서 뭔가 고객의 돈을 끌어내야지. 자기들 기업도 먹고 사니까요. 형형색색의 모든 양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한 사람들 도태됩니다. 자연 도태란 말 있죠? 네. 다윈의 진화를 보면 시대에 발걸음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도태당해요. 도태당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서 끊임없이 뭔가 질문하고 공부하고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전부 다 뭐라? 진화의 세계입니다. 진화의 세계입니다. 저도 나이가 곧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법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형형색색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다 유튜브라거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 논문 같은 거 가끔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계속 시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물론 그냥 밥 3끼 먹고 살고 2끼 먹고 살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흐름 따라서 뭔가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 변해가는 어떤 세태에 따라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꼰대 소리 안 들어요. 뭔가 변해가야지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이러면 아주 이건 골치 아픕니다. 말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또 어떤 질문을 누가 해줄지 또 질문을 풀어가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네. 선생님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저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네. 근면성실을 미덕으로 알고 밤잠 줄여가면서 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네네네. 더 이상은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큰 스님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냥 쉬는 날이 없으니까 일주일 4일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일주일 4일제를 실제로 뭔가 그렇게 시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 4일제가 지금 아이슬란드 레이캬빅 같은 데서 한 2,500명 상대로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주 4일제 하면 나머지 3일 어떻게 지내냐. 네. 중요한 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주 4일제 지금 실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얼마나 근로자들과 나라 경제라거나 여러 가지의 뭔가 미칠 파장들을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상당히 많은 거액을 들여서 연구 중이에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주 4일제라. 그럼 지금도 주 52시간 해가지고 기업들이 난리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 아니? 주 4일제 하게 되면 잠깐
당장 말이에요. 주 4일제 하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로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업 측에서나 뭔가 임금을 주는 쪽에서는 뭐라 시간이 짧으니까 우린 당장 뭐라 임금을 뭐예요? 임금을 삭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문관이 임금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주 4일제니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우리나라 같은 예는 말씀이죠. 젊은 그 세대도 그렇고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외로 또 뛰어오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이제 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4일제를 뭐 하자 말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4일 근무제가 어떻게 정착이 돼갈지 안 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그냥 5일 근무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일 근무제 하면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공장도 덜 들어가겠죠. 그럼 아마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거 뭔가 허공으로 쏘아 올리는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중국이란 나라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공산주의 체제나 이런 데 말이죠. 나라에서 명령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은 그런 거 아마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 같은 나라도 뭐 별로겠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저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중국은 10억, 인도는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건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주 4일을 도입하자. 아직은 시기상조다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가정에 미치는 파장,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 4일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그만큼 뭔가하니 그만큼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관조차도 오장육부조차도 좀 쉬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고 말씀이죠. 지금 왈가왈부가 많으니까 좀 세월이 흘러가는 걸 좀 두고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정도 말씀이고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불국화입니다, 스님. 네, 안녕하시죠? 네. 오늘 질문은 제가 좀 우리 불자로서 얘기할 게 많은데 생명에 대해서는 처근지심 같은 건데요. 네. 문어나 오징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산채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어야 하는데 무슨 오징어의 고통까지 생각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적어도 불자라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처근지심 같은 걸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보도에서도 보고 법회할 때도 가끔 인용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에 영국이란 나라도 사면이 바다잖아요. 섬나라잖아요. 영국도. 그 나라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수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기 잡아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수산업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영국에 가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시장 가면 수산물들이 뭐 많으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문어가 머리가 좋다. 우리나라 해안에도 문어 잡히잖아요. 그죠? 문어도 어땠습니까? 발이 막 달리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생선들하고 달리 문어는 뭐죠? 머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머리가 좋다는 그걸 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문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영국 런던 경제대학에서 다 나온 건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느 나라에서 나온 그 논문의 그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뭐냐면 소돼지가 있잖아요. 그죠? 소돼지 같은 거 뭔가니 전부 다 소돼지가 뭐예요? 그것도 살생이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안 먹고 삽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삽니까? 그 김장하고 나서 삼겹살 먹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김장해가지고 삼겹살.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유목민들 얘기입니다.
저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라거나 몽골리아 이쪽에 보면 그 사람은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이른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양 키우고 야크 뭐 무슨 이런 거 키워서 먹고 사는데 목초지가 없잖아요. 그들은 유목민이 왜 유목민이냐? 움직여 다니고. 왜냐? 소떼, 양떼, 말떼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풀이 나는 대로 계속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집 같은 것도 게르라고 그래가지고 집 같은 것도 간단하게 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그 가죽으로 만든 그런 집을 지고 다녀요. 전부 다 이동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묘한 게 동물들을 뭐냐면 아주 대단히 빠른 시간에 살생합니다. 왜냐? 동물들의 고통을 오래 주면요 고기 맛이 없대요. 독이 확 퍼져가지고 고기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딱 정수리를 딱 찍어가지고 그냥 즉사하게만 순간적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살생한 고기 이것도 독이 팍 퍼져 있거든요. 문어만이 아니에요. 문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한 세상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면 딱 살생을 하면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 런던에서 나오는 리포트 말 맞다나 가능하나 뭐라 살생을 할 바에야 뭔가 삶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 갑자기 그냥 100도씨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고통이 그냥 야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냐 이래 버리면 덕이 확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에도 몽고하니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몽골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키르기스탄 이 사람들 유목민들은 살생하는 법을 참 묘한 거죠. 순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콩단백하고 동물성 단백은 우리에게 뭔가 주는 감이 다르니까요.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내가 잡지 않은 고기, 내가 그 고기가 뭔가 죽을 때 비명 듣지 않은 고기, 나를 위해 잡지 않은 고기, 3정육, 5정육, 7정육 해가지고 고기를 먹되 건강을 위해 먹되 그런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경전에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직접 나하고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살생하는 건 어쨌든 간에 업을 짓는 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바다에 사는 그런 그 동물들 문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런 그 생명체들 지상에 사는 생명체들도 다 단계를 밟아서 왔고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되 나를 뭔가 위에서 잡았다. 그 옛날에 뭐 시장가 가면 전부 다 닭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살생하는 건 좀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를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전에는 사소한 관심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폭력과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30대 여성이 말이죠, 남자친구에서 살해됐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이 스토킹을 갖다가 뭐냐면 그 범죄 심리학자들은 스토킹을 뭐라 살인 예고편이다 그럽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비틀즈의 가수 누굽니까? 그 남자인데도 스토킹을 당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 뭐 전생의 업이라고 하긴 참 그렇고 말씀이죠. 정말로 묘한 게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 정말로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겠냔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딱 마음이 꽂힌단 말이죠. 마음이 꽂히는데
가만히 제가 스토킹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딸이요, 스토킹이 쫓아다니는, 스토킹한 이 보살님이 괴로워 어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으로 둬서 살겠는데 직장 물에 어성어성 되는 겁니다.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로 보면 이 스토킹의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뭐 아니? 실제로 별로 긍정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강한 배신감 같은 거 느끼게 되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스토킹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끊임없이 뭔 거 아니? 예. 끊임없이 그냥 막 괴롭히는 거죠. 뭔가 비밀이 끊임없이 흔적도 없이 찾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어른이니까 흡사모라 귀신이 어른거리는, 귀신이 어른거리는 거. 귀신처럼 아니 딸내미가 자꾸만 집에 오는 걸 쫓아오고 하니까 집에 오지 말고 그냥 그러면 어디 말이죠. 방으로 더 있어라 했더니 아 직장 옆에서 어성어성 되는데 그거 정말 어떻게 정말로 괴로운 일이죠. 그 스토킹을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로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만히 따져본다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 스토킹 모르겠어요. 여자 스토커도 있겠죠, 그죠? 없애야 한 법은 없으니까. 그 남자가 한 여자를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역의 심리학으로 볼 때 할 일이 없이 그렇게 할 일이 그 전폐해 놓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심리가 되질 못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부로 사람을 만날 일은 아닙니다. 함부로 사람을 만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또 친근한 사이가 아닌데도 친근한 사이가 아니고 그 제가 스토킹 당하는 사람 보살님 따님하고 했더니 그렇게 친근한 사이도 아니래요. 지난번에 보도에 보면 채팅창에서 만났다. 채팅창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은 보통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외로움이라거나 고독함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스토킹 심리학에 나오는데요. 정말 이 스토킹은 정말로 대체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살인 예고편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게 그러니까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막 번호도 바꾸고 난리잖아요. 막 계속해서 그냥 문자 달라고 하니까 질려버릴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랑 싸움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디 호주선가는 어디서 보면 뭔가 아니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감옥에 갖다 놔서 또 쫓아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옥에 갖다 놔서 또 쫓아오는 그런 얘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압구정동 사는 보살님 딸내미는 하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킹이라는 건 살인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범죄거든요. 근데 스토킹에 대한 범죄,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법률도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정도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 어떤 그런 당국에 뭔가 주변에 계신 어떤 그런 분들 통해서 경찰이라거나 어떤 그런 뭔가
범죄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경각심을 그 스토킹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좀 뭔가 갖게 하는 그런 것도 뭔가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고 더 큰 그런 그 화를 부르지 않는 그런 그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대충 이게 뭐 그 정도는 무슨 뭐 대수롭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오히려 경찰이라거나 당국에다가 정식으로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그 자세가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 마치고요. 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기가 막힌 경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까마귀 날 잡아라 배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배를 탁 쪼아먹는 겁니다. 배를 쪼아먹으니까 그 충격을 가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뱀이 배가 떨어지는 그 아래 있다가 낮잠 자다가 맞고 저 세상 갔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죽어서 뭐가 됐대요? 멧돼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까마귀가 죽어서 토끼가 됐대요. 그래서 이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우연 같죠, 우연. 멧돼지가 땅을 파서 뭘 먹으려고 더덕을 먹거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돌이 굴러가지고 낮잠 자든 뭐예요. 토깽이가 맞고 저 세상 갔다는 거 아닙니까? 토끼가 다시 다음 생에 포수가 되고 두더지가 비둘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우연 같아요. 화살로 쏴서 비둘기를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전부 다 이게 다 인연 취산 근거이라 인연이라는 거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그러니까 업의 인연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삶을 도모할 때 인생은 만남인데 만남에 있어서 뭔가하니 우리가 긍정적인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오는데 정말로 만남에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무언가 항상 세상 모든 만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은 신중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